네, 오늘 생각하는 물리 일곱 번째 강의는 아, 기대 섞인 여름 휴가를 즐기면서 저는 해보지도 못했지만 바람과 함께 세일링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 휴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저는 여름 휴가를 되게 가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 보는 그 예제는 밑에 있는 그림 먼저 보면은 되게 부럽네요. 이렇게 요트가 세일링하는 사진인데 위에 있는 그림은 지금 이제 바람이 지금 아래쪽으로 30km/h의 속력으로 지금 아래쪽으로 불고 있고, 그리고 요트 뭐 요트라고 해도 되고, 제가 돛담배, 저는 돛담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 돛담배가 돛을 이렇게 지금 바람이 부는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펼쳤습니다. 이게 돛은 뭐냐면 이 돛을 위에서 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이제 돛을 펼치고 배가 지나갈 때, 요때 이 배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속력이 얼마냐, 이런 질문입니다. 뭐 A번은 거의 30km/h, B는 30하고 60 사이, 그 다음에 C는 속력에 제한이 없다, 이런 보기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건 너무 좀 쉬워 보이죠? 이거는 거의 30km 정도 좀 갈 것 같죠? 시속 거의 30km/h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돛이 이렇게 바람 방향을 펼쳐져 있고, 이 30km/h의 속력으로 부는 바람을 완전히 받으면서 바람의 힘이 진행 방향으로 거의 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almost 30km/h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정확히 30km/h를 갈 수 있느냐? 그 경우에 갈 수는, 이론적으로는 갈 수가 있지만, 그 이론적인 조건은 뭐냐면 물에 의한 마찰이 없으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마찰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30km/h 이상을 달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돛을 쭉 수직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에 수직으로 펼쳐놓은 돛을 좀 가다가 이렇게 싹 잡아 당겼어요. 그러니까 돛을 안쪽으로 이렇게 싹 당겼을 때, 이때 이러한 전략은 어떤 의도일까?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배의 속력을 늦추려고, 아니면 배의 속력을 높이려고, 아니면 배의 속력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놈은 느낌이 배의 속력을 늦추려고 하는 것 같죠? 얘는 보면 바람을 받는 이 돛의 단면적을 보면, 바람을 받는 돛의 단면적이 얘는 이만큼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돛을 안쪽으로 싹 잡아당겼을 때는 요 실질적으로 돛이 받는 바람에 의한 돛의 단면적, 바람을 받는 돛의 단면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완전히 펼쳤을 때보다. 그러니까 돛이 바람을 적게 받기 때문에, 요놈은 속력을 늦추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매끄러운 면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이 바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유체라고 하는, 유체에 의한 힘은, 유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기체도, 바람과 같은 기체도 유체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액체도 유체의 일종입니다. 그런 거하고 이렇게 돛과 같이 이제 돛을 이제 매끄러운 면이라고 하면, 매끄러운 면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 유체가 매끄러운 면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림이 완전히 매끄러운 면과 바람의 방향이 수직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온전히 이게 다 이제 이 바람을 다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놈을 싹 기울이게 되면 이 면이 그 앵글을 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단위 면적당 바람, 도치 받는 바람의 힘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이 매끄러운 면에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수직으로.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바람의 세기라고 하면 그 세기가 이렇게 돛을 안쪽으로 모으는 순간에 이 화살표의 길이가 사실 줄어듭니다. 지금 그림은 제가 좀 줄게 그렸는데 줄인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 매끄러운 면에 수직으로 작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힘 자체가 이미 줄었죠. 줄었는데 이 힘이 또 온전히 이 진행 방향에 다 영향을 주냐 하면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이 바람의 힘 중에 그 중에 이 보트의 진행 방향 성분과 그거의 수직한 방향 성분으로 이 힘을 나눠줄 수 있는데 이렇게 진행 방향 성분과 수직 방향 성분으로 나눠져서 얘가 예를 들면 10의 힘을 받는다면 이렇게 줄이는 순간에 이 바람의 힘은 8 정도로 줄었고 8 정도로 줄은 놈 중에 또 일부만 얘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구동력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으로 작용하는 바람을 구동력이라고 하면 그 구동력은 8도 아니고 8보다 더 줄어든 6, 5 이런 식의 구동력이 작용하게 되고 얘는 10의 이 힘이 전체가 구동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 그러니까 이제 돛을 안쪽으로 싹 당기는 행위는 그러니까 속력을 늦추려고 하는 행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이제 옆바람이라는 건데, 지금 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저희가 봤던 문제고, 이 가에서 그 돛과 배의 진행 방향이 이루는 앵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요 돛, 그, 그 배의 진행 방향만 수평으로, 바람이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만 90도를 돌려놨어요. 그래서 가의 경우하고 나의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경우가 나의 속력이 이 경우에 이 배의 속력이 가의 속력보다 빠를까요? 아니면 느릴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같은 종류의 배와 그 다음에 돛과 배의 진행 방향에 이루는 각을 같게 한 상태에서 배만 싹 90도로 돌려놨을 경우에는 가의 경우하고 나의 경우에 어떤 배의 속력이 더 빠를까 결정하셨나요?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바람이 이렇게 매끄러운 돛의 면에 작용을 할 때는 항상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이 돛이 받는 그 바람의 힘을 우리 비교를 해보면 가의 경우하고 나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이 가의 경우는 돛이 안으로 당겼으니까 요만큼의 단면 실질적으로 요만큼의 단면만 바람의 힘을 받는 반면에 이 경우는 돛이 받는 바람의 그 단면적이 가의 경우보다 더 늘어났죠.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바람의 영향은 이 두 번째의 경우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살표로 바람이 돛에 작용하는 힘을 이 돛의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요 놈의 이제 바람의 색이라고 하면 그 중에 이 배가 진행하는 방향의 힘의 성분만 실질적으로 구동력으로 작용을 한다고 했죠. 요만큼의 구동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가의 경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요 돛의 단면적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요 화살표보다 더 큰 힘인 가의 경우보다 더 큰 바람의 힘을 이 두 번째 나의 경우에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구동력이라고 했고 이 경우는 그래서 가의 경우하고 힘을 비교해 보면 이 나의 경우가 가의 경우보다 더 큰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단면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대충 제가 이것보다는 길게 그려놨고 그 중에
그 중에 이 힘 중에 배가 진행하는 방향의 성분, 배가 진행하는 방향의 성분이 이 배의 속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곳의 수직한 성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갛게 그린 화살표만 이 배가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그곳의 수직한 성분은 전혀 쓸데없는 거죠. 이 배가 진행하는 그 속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나의 경우가 가보다 더 빠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성적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좀 우리가 정량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게 정말 크다고 하는 걸 비교를 해보면 요 빨간 화살표하고 파란 화살표가 이루는 각과 요 여기서도 빨간 화살표하고 파란 화살표가 이루는 각이 이게 가의 경우하고 나의 경우가 둘 다 같은 각도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이 좀 다른, 좀 같은 배지만 좀 그 직접 비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배가 진행하는 방향이고 이게 도체 방향이고, 도체 방향이면 실제 바람이 작용하는 단면적이 요만큼인 경우고, 요만큼의 경우에 해당되는 힘, 그 면의 수직한 힘을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했을 때 요게 바람의 힘 중에 배가 진행하는 방향의 성분, 빨간 화살표만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이게 배의 방향과 도체 방향을 세타라고 하면 이때 이제 바람의 방향과 요 파란 화살표하고 빨간 화살표가 이루는 각은 요게 몇 도일까요? 기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게 파악할 겁니다. 요게 한 90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빨간 화살표는 이 파란 화살표의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의 크기를 가질 테고, 이제 나의 경우는 요거를 옆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요게 배의 진행 방향이고 요게 이제 다체 방향인데, 이 다체 단면적이 가의 경우보다 더 늘어난 거죠. 바람을 받는 다체 단면적이. 그러니까 당연히 화살표는 바람의 힘은 요거보다 더 크게 제가 그린 거고, 그때 요 바람과 이 그 도체 수직한 바람과 진행 방향, 이 배가 진행하는 방향의 성분 빨간 화살표의 크기, 빨간 화살표하고 파란 화살표가 이루는 각이 이 경우도 이게 세타면 요게 90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 화살표의 크기가 더 길면, 그러면 배가 진행하는 방향, 이제 같은 앵글이면 진행하는 방향이 나의 경우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의 경우가 이렇게 움직이는 요트가 돛담배가 가처럼 움직이는 경우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언제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느냐? 등속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가 이렇게 닻을 내리고 돛을 이렇게 이러한 모양으로 내리고, 지금 바로 전에 문제처럼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이제 자연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배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배의 운동에 의해서 이제 맞바람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보트의 운동에 의한 인공바람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인공바람은 진행 방향으로 맞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고, 자연바람이 이렇게 자연풍이 이제 내추럴 윈드가 이렇게 불게 되는데, 이 배가 받는 알자 바람은 그러면 이 자연바람과 인공바람의 벡터적인 두 개를 합치면 뭐 대충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배가 불게 되는 게인데, 요게 바로 요트에 있는 관찰자가 느끼는 상대 바람입니다. 그 상대 바람은 두 벡터를 합친 거라서 요 상대 바람이 만약에 요 요트의 요 면과 이 도체 면과 날아나게 되면 상대 바람이 날아나게 되면 이 상대 바람은 요트의 면에 전혀 힘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전혀 힘을 미치지 못하니까는 바람의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바람하고 이 도체 바람이 이렇게 날아나면 바람의 효과가 싹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바람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
그때 비로소 배가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힘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때의 속력을 우리가 종단 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속력을 우리가 종단 속력이고, 보트가 종단 속력에 도달하는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 된다.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는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 돼야지 등속 운동을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 마지막 문제 썸머리로 이제 19번 문항을 한번 볼게요. 19번 문항은 이제 네 가지, 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불고, 보트가 이제 네 가지의 보트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보트는 A, B, C, D 중에 어떤 거일까요? 한번 여러분 살짝 한번 보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토대로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동안에 커피 한 잔 마실게요. 여러분은 정답을 결정하셨나요? 사지선다형이니까 25% 확률이 있겠네요. 먼저 제가 A번을 볼게요. A번은 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란하게 그냥 놨습니다. 도체 방향이 A가 진행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 이게 진행 방향. 배가 진행하는 방향이고, 이 진행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돛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은 이 매끄러운 돛에 어떤 방향으로 항상 작용한다고 했죠? 바람은 수직한 방향으로 바람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이 돛의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힘이 작용하는데, 해필이면 그 돛의 방향이 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돛을 그렇게 펼쳤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은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영향을 하나도 안 미치죠. 진행 방향의 수직한 방향의 힘은 속력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이건 마치 내가 매끄러운 그 수평면에 공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중력은 그것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이 경우에 공의 속력에 중력이 역할을 합니까? 역할을 안 하죠. 이런 상황과 아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바람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상황이 됩니다. B의 경우는 어떨까요? B의 경우는 이 도체 방향이 바람과 나란한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 이 돛은 바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가의 A의 경우하고 같은 경우죠. C의 경우는 어떨까요? C는 돛을 이렇게 진행 방향은 위쪽, 바람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돛을 이렇게 펼쳐놓고 있으니까 바람의 힘이 돛의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역풍이 불고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겠네요. 그죠? 이 경우는 이제 바람이 원래 보트의 속력보다 줄어들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디귿은 어떤가요? 디귿은 이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고, 이 보트의 면이 있으면, 지금 이 돛의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고 했죠? 바람이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돛의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바람이 역할을 해주는데, 그 중에 이 바람이 온전히 진행 방향에 다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진행 방향 성분, 이 바람의 면에 수직한 바람 중에 이 배의 진행 방향 성분을 계산해주면, 진행 방향 성분이 뭐 그림상으로 이 정도 될 걸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바람의 성분이 어쨌거나 진행 방향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네 개의 이 예시 중에 가장 빠르게 처음에 모든 보트가 같은 속력으로 출발을 했다면, 그것보다 출발한 속력보다 더 큰 속력으로 움직이는 배는 D급번밖에는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바람과 함께 그 움직이는 요트를 혹시 탈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좀 간단한 물리를 생각하면서 여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